모든 게 그냥 마우스 클릭 한번 딸깍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딸깍을 했을 때 정말 그럴듯하고 멋있는 게 나오는 시대가 된 건 맞아요. 그 결과물이 바로 쓰일 수 있는 정도는 많은 분야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AI는 내가 가진 눈높이만큼만 그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수준까지만 AI는 이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AI 시대가 되어서 사람의 성실함이 또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들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르접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저희가 시즌2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아마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많은 에피소드들에서 이 AI로 인해서 다가올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개인들이 이것을 더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박현우 교수님과 함께 AI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같은 AI를 우리가 쓰더라도 사람들마다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인간의 메타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들 더 많이 보고 싶으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박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AI가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결과로 AI 또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식의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AI 같은 새로운 기술에서 그 기술을 사람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각화를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 AI를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가 된 것 같은데, 그걸 쓰는 개인적인 경험의 어떤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좀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좀 어떠세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같이 보내세요? 몇 시간을 쓰나라기보다는 네. 몇 시간을 안 쓰는지 오. 그게 오히려 더 맞는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등장한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저도 개인적으로도 AI를 계속 써왔고 한데, 한 번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올해 2월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의 클로드 모델이 오프스 4.6. 네, 맞아요. 오프스 4.5에서 4.6으로 릴리즈가 됐던 게 올해 2월이었어요. 오프스 4.6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써봤는데, 저는 너무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던 게, 이 모델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 안에 있는 다양한 이제 도구들을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결과물이 AI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의존을 해서 뭔가 일을 시키고 그 결과물을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주변에 훨씬 더 많이 쓰시는 IT 계열 종사자분들을 쓰면, 그분들은 최고 이제 맥스 플랜을 쓰면서 정해진 토큰이라고 하죠. 네. 그걸 다 쓰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일을 덜 한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AI를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AI가 나를 일을 시키고 있는 약간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공감이 가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보통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그 20불짜리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 사용량을 이제 다 채워 보시라 얘기를 하고, 그러다 그게 다 차면은 100불이든 200불짜리 모델로 가서 그 사용량을 이제 다 써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채팅창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200불 의 사용량을 다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AI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AI가 기술적으로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AI를 통해서 AI를 더 많이 사용하는 기술을 이제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약간 근성장 하듯이 1단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더 무거운 중량 들어보고 네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성장이란 표현이 저는 아주 와닿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에 질문하는 것 자체는 단편적인 답을 일단 얻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거를 더 넘어서 이 답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이거를 그냥 물어보고 답을 받는 그 과정 자체가 맞는 걸까? 아니면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어떻게 보면 올라가서 더 좋은 방식으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AI와 함께 찾아가는,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답을 얻는
당면한 거에서 넘어서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를 AI하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똑같이 채팅 인터페이스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좀 더 이제 본인 자체가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경험을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말씀해주신 메타인지라는 것이 오늘 주제의 또 중요한 키워드인데, 사실 메타인지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또는 미디어에서 쓰이게 된 지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네네. 사람들마다 이걸 부르는 방식이 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메타라는 접두사 자체가 일종의 한 단계 위라고 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메타인지라고 하면은 인지에 대한 인지가 되는 거죠. 알에 대한 알,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알고 그렇죠. 있는가. 네,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메타인지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아는 거로 정복을 해나갈까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 내가 뭐를 공부하면은 이 모르는 거를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학습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메타인지의 일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메타인지가 AI를 쓰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비용이랄까 하는 게 엄청나게 낮아졌죠. 그것과 함께 이제 따라오는 비용은 뭐냐면은 이게 정말 나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그걸 이제 검증하는 비용은 사실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걸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AI를 활용하고 뭐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 결과물이 나의 상황에 맞는지 그걸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모금 이제 물 마실 거만 이제 필요 있으면 되는 건데, 정말 홍수가 났을 정도로 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물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해졌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결과물 중에서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고 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 또한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그것의 한 단계 위에 메타인지적으로 또 아는지 모르는지 그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해서 known, unknown matrix 2 곱하기 2 이제 형태의 매트릭스를 그릴 수가 있는데, known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known에 들어가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known, unknown은 내가 모른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영역일 거예요. 검색 엔진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거를 말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검색 엔진이 답에 해당할 수 있는 문서들이나 소스들을 찾아줌으로써 그걸 내가 학습하고 공부함으로써 known unknown을 이제 known 쪽으로 이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 밑에 있는 이제 unknown known과 unknown unknown은 메타 인지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든지 내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unknown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아는 건 검색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면 검색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과 모름의 그 경계선 자체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나가고 그래 왔던 건데, 사실 메타인지적인 알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있어서 AI가 나오기 전 시절에는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의식의 이제 밑에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항상 교육을 할 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좋은 인재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AI가 교육 쪽에 있어서도 정말 새로운 역할들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질문을 연습할 수 있는 최초의 기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벽에 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닌가 싶고, 누구나 사실 질문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메타인지 발전 과정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AI를 쓰면 뭐 질문 연습할 수 있는 거 알겠고요. 메타인지가 뭐 길러지고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AI한테 뭐 말하는 툴을 바꿔야 되나요? 내용을 길게 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더 잘 쓰는 건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이제 분야였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제 AI가 그 프롬프트 자체도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써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AI를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나, AI한테 어떻게 질문을 더 잘해야 되냐요라는 그 질문 자체를 사실은 AI랑 같이 얘기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그냥 묻는 질문마다 너가 생각하기에 맞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프롬프트로 한번 바꾼 다음에 작업을 그 이후에 진행을 해줘. 뭐 그런 식으로만 해줘도 AI가 내가 그냥 질문을 한 그 결과보다 이제 더 좋은 결과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것도 사실 메타적인 사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바로 얻기 위해, 물론 그렇게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더해서 답을 얻는 그 과정 자체를 AI와 함께 개선을 하겠다. 내가 그냥 단문의 질문을 하는 거에서 그 사이에 AI가 뭔가 도와줘서 내 질문을 훨씬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최종 아웃풋이 더 좋은 아웃풋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 자체를 이제 AI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AI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임의의 작업에 항상 너라면 이걸 어떻게 할래? 그렇죠. 이걸 물어보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예상되는 제가 반론이나 부정적인 얘기도 한번 드려보면은 그러면 그게 인간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냐 생각하는 방법까지 AI한테 다 외주를 맡겨버리는 거 아니냐 네. 그것이 정말 근본적으로 나의 어떤 메타 인지가 되었든 사고력을 기른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AI를 지난 한 3달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써가지고 와, 이 정도 수준의 작업물이 나오나라는 생각 그걸 봤을 때 너무너무 즐겁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난 3달간 정말 완전히 푹 빠져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한계가 있고 나의 최종적인 그 검증과 검수가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검증과 검수 과정 자체도 이제 AI랑 같이 하지만 우리가 소위 AI라고 부르는 이 LLM이 일종의 말랑말랑한 레고 조각 같은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랑말랑한. 예, 레고 조각은 원래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 딱딱한 레고 조각으로 이렇게 막 집 같은 걸 지으면 사람이 거기 가서 누워서 잘 수 있을 정도로 딱딱한 그런 이제 집이 되는데 새로운 레고 조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레고 조각은 옆으로 이제 휠 수도 있고 어떤 조각에도 이제 갖다 붙고 그런 이제 신기한 조각인 거죠. 그러면 이 말랑말랑한 조각만 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살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아, 그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기대해온 바는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시켰을 때 똑같은 결과물을 사실 내주기를 기대를 하잖아요. LLM이란 건 확률적인 그런 특성도 있고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이제 요즘 많이 없어지고 했다고 하지만은 도구를 사용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방식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여전히 발생해요. 한마디로 그 말랑말랑한 레고 조각으로 만든 집에서 자다가 이게 푹 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랑말랑한 레고 조각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리를 이제 찾고 놀라운 그런 레고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랑말랑한 조각만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하던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비유로 제가 드는 게 뭐냐면은 이 LLM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말귀를 잘 알아듣는 신입사원이 새로 이제 회사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뭐 그 회사의 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여기 왜 이렇게 덥지? 라고 하면은 말귀를 딱 알아듣고 설비 실장님한테 얘기해서 온도를 다른 식으로 조절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이 신입사원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입사원이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신입사원이 사실은 온도 조절하고 설비나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거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는 건데 지금 시대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그 신입사원한테 모든 기여에 대한 크레딧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너 천재 아니니?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묵묵히 일을 하고 있던 설비 팀장님이 됐던 다른 부서의 부장님이 됐던 그런 분들이 하고 있던 일들이 다 존재하고 그거를 이제 내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듣는 새로운 연결체가 내 의도에 맞게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방금 천재 신입사원 이런 식으로 AI를 얘기를 했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 AI 보고 되게 무능하거나 게으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되게 협조적이지 않고 했던 말 계속 다시 하게 하고 실제로 저도 AI한테 화를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AI라는 기술 내지는 도구를 천재 신입사원처럼만 생각하는 게 또 꼭 좋은 건 아니겠죠.
AI가 만들어내는 작업물을 사실 실제로 살펴보면은 바로 직접 썼을 때의 위험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 전문가 수준으로 바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느끼는 부분의 많은 부분은 이제 AI가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과 그 도구들을 제공하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 파워포인트가 됐든 엑셀이 됐든 워드가 됐든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수십 년간 발달을 해와서 되게 안정화가 되어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그렇죠, 명확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있고, 지금의 AI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들과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AI를 통해서 내가 쓰고 있던 이 소프트웨어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그 결과물이 내가 원래 직업인으로서 만들던 그 결과물만큼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를 계속해서 지시를 끊임없이 계속 줘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는 되게 높은 기준의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만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강연들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AI는 내가 가진 눈높이만큼만 그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쵸. 요구하는 수준까지만 AI는 이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만족하면은 그 만족한 그 수준의 결과물로 이제 AI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고 하면은 계속 결과물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데, 그 과정을 하는 게 사실은 정말 지난한 과정이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AI 시대가 되어서 사람의 성실함이 또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들어요. 되게 역설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AI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AI로 정말로 좋은 결과물을 내려면은 정말로 꼼꼼하게 그 결과물을 계속 검토를 해줘야 되고, 그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괴로워졌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제대로 검토해주는 것 자체도 되게 괴로운 일이 됐는데, 그래서 그걸 성실하게 계속 이제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고 해서 조금씩 더 낫게 만드는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목을 기르는데도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성실함이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되네요. 사실 저도 소위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기가 흐려진 것은 맞지만, 모든 게 그냥 마우스 클릭 한번 딸깍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딸깍을 했을 때 정말 그럴듯하고 멋있는 게 나오는 시대가 된 건 맞아요. 마치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을 내가 이렇게 딱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딸깍했을 때 그게 나오는 건 맞는데, 딸깍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바로 쓰일 수 있는 정도는 많은 분야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딸깍해서 나온 그 결과물, 거기에서 이제 멈추면은 60% 70% 뭐 그 정도 선에서 저는 이제 멈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직업인으로서 해왔던 수준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주고, 그러면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수하고 하고 나서야 이제 그 결과물이 다시 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딸깍으로 사실 되지는 않죠. 그리고 내가 딸깍할 수 있다는 거는 내 옆에 사람도 딸깍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딸깍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준선, 베이스라인 자체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또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누가 더 잘 고민을 하느냐, 누가 더 윗단계에서의 작업을 더 잘 수행을 해내느냐, 그런 것이 성패를 이제 가르는 지점이 되겠죠. 그럼 얘기해준 차원에서 조금 더 주제를 넓혀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들마다 AI를 쓰는 방식, 그것을 다루는 어떤 메타인지적인 역량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 이 격차가 지금 실존하는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의 어떤 AI 사용 능력의 격차는 점점 더 양극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벌어지는 게 저는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AI를 사용하는 능력 자체도 AI를 사용함으로써 격차를 어떻게 보면 좁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AI를 잘 쓰는 사람도 더 잘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AI를 계속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격차는 이제 벌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덜 잘 쓰는 사람이 내가 더 잘 쓸 수 있게 고민하는 네. 거만큼 잘 쓰는 사람은 또 더 잘 쓰는 방법을 고민할 테니까. 네, 그래서 계속 자연스럽게는 이제 벌어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를 이제 좁히는 노력을 이제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도구를 성실히 열심히 쓰면은 격차를 나 개인으로서는 이제 좁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도 그 격차가 이제 벌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뭐 네. 그런 면에서 뭔가를 좀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뭔가를 한다는 게 좋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복지와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AI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AI를 사용함으로써 AI를 더 잘 쓰게 만들어주고 또 AI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AI를 쓰도록 사용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교육, 그런 것도 저는 모델에 대한 접근만큼이나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유료 요금제도 부담스러운 네. 분들이 계실 네.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는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특히나 이 청소년이나 학생들끼리 접근할 수 있는 AI 모델의 격차가 순전히 금전적인 이유에서만 나게 된다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네, 일이 되겠죠. 모델의 격차도 있고 네네. 또 다른 하나의 격차는 같은 모델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그거를 나의 역량의 상승으로 만들도록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사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좀 끔찍한 상상이지만 대치동에서 한 4살 때부터 AI 잘 쓰는 법도 과외가 생기는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 이제 희망을 가지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대치동에 가서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받지 않아도 AI랑 같이 대화를 하고 AI랑 같이 내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대치동에 안 가고도 AI를 더 잘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것은 학원에 가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 관점이 한번 스위치가 켜지냐 안 켜지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스위치를 한 번씩 켜주는 거, 그런 거는 꼭 제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위치를 켜는 경험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스스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식도 좀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있다고 치면은 그 일을 하기 전에 AI를 활용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AI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최선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AI랑 대화를 함으로써 그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를 하나 더 만들자. 네, 단계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야 몇 박 며칠로 도쿄에 가는데 여행 계획을 짜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짜는 것을 너에게 부탁해도 돼. 부탁해도 되니가 아니라 네. 내가 AI를 사용해서 여행 계획을 더 잘 짜려면은 어떤 식으로 AI를 워크플로우에 넣으면 좋을까? AI를 어떤 단계들에 넣어서 여행 계획을 짜는 식으로 하면은 AI랑 여행 계획 짜는 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계획의 계획. 네, 계획의 계획인 거죠. 맞아요.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방식도 있을까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질문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걸 체계화하는 훈련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뭐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AI라는 것에 대해서 얘가 도구를 만드는 도구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사용하는 걸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잘한 일들을 해주는 어떤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서 AI를 대하면은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넘어서는 식의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만드는 기술, 도구를 만드는 도구. 이 친구를 조금 1차원적이지 않고 여러 차원으로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도구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